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하면 또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움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꼭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바로 살펴볼 텐데,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 시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278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이 지수가 이제 278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2800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넘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증권 관계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 이에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힘,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치가 의미가 있나, 가치 분석을 할 의미가 있나라는 과정까지 와버린 거죠.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나의 투자 계획과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저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락이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폭락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3월과 같은 이런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이 계단식 하락을 폭락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폭락은 종목이 전 종목이 다 떨어져 버리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뭐 올라왔던 종목도 전부 다 박살나는 그런 장세라고 한다면, 이 하락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바닥에 있던 종목이라든지 소외가 됐던 종목들은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2017년까지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내려갈 때 걔들이 박살난 거지 나머지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장이라고 하는 장세는요, 사실 상승장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소외받는 시간인 거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다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락장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일단 실적을 좀 보세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급등했는지 안 급등했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이번 분기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가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은 내년까지 쭉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 종목이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테마 때문인지 뭔지 급등을 했어요.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한다든지 현금화를 빨리 시켜주는 게 좋죠. 그래서 또 실적이 좋은데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잡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지수와 상관없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당하는 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내려갈 때가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수가 변동이 생겼을 때 내가 이득 볼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잡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급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KMH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KMH의 자회사는 아시아경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KMH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경영권 이슈 때문에, 경영권 싸움이 있다, 지분 싸움이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상한가 이탈한 종목으로는 5종목이 보여집니다. 그린케미칼, 이테크건설, 뭐 일양약품우, UCI, CDG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CDG 같은 경우는 제 머리 뒤에 보이는 요 의자가 CDG예요. 이 CDG가 이제 의자 만드는 회사죠. 이제 그런 기업들, 지금 아마존에서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 종목은 약간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 집에만 있고 의자만 많이 앉아 있을 테니까 의자 좋은 거 사겠지 해서 약간 한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일단 오늘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26개입니다. 부산 주공부터 해서 뭐 포인트 모바일까지 보여지는데, 신규 상장주 이런 거 막 급등하고 올라갈 때 절대 쫓아가지 마라 라는 조언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녹십자셀은 제가 방송에서도 이 CMG 제약하고 같이 언급했던 종목이에요. CMG 제약과 녹십자셀은 실적이 좋은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들고 가라. 뭐 CMG 제약은 6,000원 이상까지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녹십자셀도 슈팅 나올 수 있으니 5만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 관련주들이 좀 보이고요. 반대로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도 5개가 보입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M게임, 넵튠, 미디어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는 신풍제약을 좀 보면은 역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안 잡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풍제약과 같은 종목들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치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마치 뭐 신기 내린 점쟁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신풍제약을 12월 초쯤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저에게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매수가가 17만원대라든지 본전가 근처 또는 약간 손실 구간, 약간의 수익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침없이 매도해라 라는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매도해라 라는 말 듣고 아니 신풍제약 매도해야 되나? 다시 갈 것 같은데 라는 긴가민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쭉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래도 문현진 멘토는 매도해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 문현진을 내가 믿으니까 매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슈팅까지 이렇게 한번 뭐 6%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요, 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문현진이 실력 없는 놈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이 금마가 팔아라니까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저라면 이 자리에 샀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매수 자리였고 내려갔을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데 애초에 여기 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샀다고 한다면 올라갈 때 더 올라가네 만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매수를 고점에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다렸다 본전 왔는데 이거 갈까요 안 갈까요를 맞추고 싶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 무당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속 시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본전까지 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애초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하셔라. 그래서 비싸게 팔 때 지금 팔까 조금 더 이익 보고 팔까, 이걸 행복한 고민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거침없이 매도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저는 매도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또 오늘 하한가 근처에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는 M게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머 멘토님 제가 들고 있는데 얘가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본전에서 좀 정리하시고 올라왔을 때 6,500원, 7,000원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조언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자리에 애초에 사질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 것을 왜 올라갈 때 본전에 왔는데 더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해야 되지, 수익 내고 파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꼽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올라오면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꼽은 사람들은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급등했다고 이렇게 본전 부고 났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넵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급등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KMH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겠죠. 올라올 때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물려있던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약간 수익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만약 제가 오늘 방송 머니투데이라든지 이데일리 방송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다면 저는 거침없이 매도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렇냐? 애초에 잘못 샀으니까요.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거나 올라오기 전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거 맞추고 싶으면 점쟁이 찾아가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애초에 올바른 매매를 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요? 전고 뚫고 갈 것 같은데 갈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셔라. 대신에 저는 저라면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한가는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가격인 거죠. 그 말은 더 가고 싶지만 오늘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30%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월요일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 때문에 오늘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 줄 때 저는 그때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정보에서 뭐 더 가네 안 가네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 매도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비싸게 사지 않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샀는데 본전 올라왔다가 이거를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맞추는 이런 매매 좀 이제 그만하세요. 요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일항약품 우선주, 일단 우선주가 이렇게 종목에 붙어 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개인들은 사지 않는 게 좋은 게요, 이렇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은 잡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선주 붙었다,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UCI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관리 딱지 붙어 있죠. 이렇게 관리 딱지 붙어 있는 종목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관심을 가지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린케미칼이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버티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올라간 케이스가 있지만 안 올라간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또는 내려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이 먹히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일 때가 슈팅인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렇게 하다가 빠지는 종목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선 더 간다 안 간다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지금은 거의 뭐 역사상 최고점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 요 정도 수익 봤으면은 좀 매도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디즈입니다. 시디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용품이라든지 가구 많이 사겠지 싶어서 슈팅 나올 때, 상승 나올 때 저 때 매수하셨는데 오늘 떨어졌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애초에 여기서 안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까요 안 갈까요 맞추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문현진 멘토가 팔아라는데 가요, 문현진 멘토가 팔아라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무 문제 실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올라와 있는 매매보다는 내려와 있는 매매 하시는 게 어떨까. 녹십자셀도 제가 이 바닥에 있을 때 실적이 좋은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니까 좋다. CMG 제약도 마찬가지로 10월달 말부터 여러분들이 방송 상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계속 좋으니까 들고 가도 좋다, 6,000원 이상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가셔라 라는 조언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역시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바닥이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엔 역시 실적이 좋은데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아직도 널려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보니까 KMH 경영권 이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우리가 눈독 들일 것이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올바른 투자일까?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테마는 살아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테마,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게임 관련주, 그리고 그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보안 관련주지만 아직 실적이 좋은데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지금 잡아놔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 나도 문현진처럼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사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역시 진단키트 관련주도 내려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수젠텍 이런 거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이 사야 되는 포지션이다. 랩지노믹스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사야 되는 포지션이다. 뭐 시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려와 있을 때 사놔야지 올라갈 때 더 갈까, 이런 매매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좀 내려와 있는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아직까지 많고요. 시장하고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힌트 많이 찾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강남 땅이 아니라 강남처럼 될 땅을 지금 사서 기다리자. 기다림이라는 그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